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중국에 최대 60% 이상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어. 물론 보편적 관세로서 돈을 뜯겠다는 의도라든지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형평성 있게 부과하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미국 무역 불균형을 초래할 만한 국가의 관세 압박을 넣거나 자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세 부과를 선택했지. 물론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가 아니고 일기 행정부 때부터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 부과가 시행됐었는데 오늘은 이 관세를 도대체 왜 부과하려는 것이며 이 관세 하나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들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우선 도대체 트럼프가 글로벌 경제가 이미 휘청이고 있는데 왜 불에 기름을 붓듯이 관세 폭탄을 던지려고 할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꽂고 싶어.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이 중국과 같은 나라들 때문에 붕괴됐다고 생각했어. 미국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과 낮은 세금을 찾아 해외로 떠나면서 한때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전통적인 제조업의 강국인 미국이었지만 중국 때문에 약화되었다고 트럼프는 판단한 것 같아. 물론 1980년대 미국이 금융산업이 발달하면서 약화된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값싼 노동력을 통한 원가 절감은 소비자 가격이나 재무제표 등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중국에게 값비싼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산 제품을 쓰게 만들고 위대한 미국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더욱더 이를 확고히 했지.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는 전반적으로 보수주의, 반공주의, 미국 내셔널리즘의 성향이 크다고 평가되는데 언론에 나오는 겉모습이나 발언하는 것만 지켜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내용이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도 코로나는 중국 정부가 조작한 생물 무기라고 간주하고 중국 때문에 트럼프와 미국이 곤란해졌다고 음모론을 내세우기도 할 정도니까 어찌됐든 트럼프는 자기가 하려는 것에 반기를 들거나 방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쳐내려고 들지. 두 번째 이유는 기술 패권 전쟁인데 중국은 반도체, 5G, AI 등의 산업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이 시장에서 미리 앞서 나가려고 했었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중국이 2인자의 자리에서 1인자의 자리로 발돋움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였다고 생각해. 당연히 현실적으로 기축 통화인 달러도 있고 국방력 등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을 따라잡기란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 당시 분위기로 중국의 성장 속도는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는 듯 보였고 14억 인구를 활용한 성장이라면 가능할 거라는 시각도 있었지. 트럼프는 이를 경쟁자의 수준에서 보는 것이 아닌 도전으로 받아들여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지. 앞서 말했듯 트럼프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게 되거나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든 보복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또한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기술을 빼내간다고 주장하며 2019년 5월 화웨이를 미상무부 수출 규제 목록에 추가했고 자국 기업이 거래를 할 때마다 특별 허가를 받도록 했어. 세 번째 이유는 무역 적자에 관련된 내용이야. 우선 미국은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기에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달러가 기축 통화이면서 모두가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하며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통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게 만들어 항상 달러라는 것은 변함없이 그대로일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통화이면서 동시에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수단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달러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특히 강세를 띠게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된다면 아무래도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며 수입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서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지. 또한 미국은 GDP 대비 약 70%가 소비에 의해 이루어질 정도로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적자를 기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지. 여기서 소비로 이루어지는 경제라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활동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는 구조를 말해. 3억 인구와 시총 세계 최대 규모를 갖고 있는 미국이 소비를 한다면 어느 정도일지 상상도 되지 않지만 분명 엄청날 거야. 그래서 트럼프는 이러한 만성적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미국이 약탈당하고 있다고 규명하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캐나다, 멕시코 등에도 이러한 적자를 거론하며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지. 이러한 이유 외에도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 등이 더 많겠지만 결국 트럼프는 제조업의 부활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미국 경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세계 1위 패권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더 단단히 하려는 최대의 목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미중 패권 경쟁은 두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는데 그 중에 특히 우리나라는 두 나라와의 경제적인 관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 먼저 중국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인해 사실상 치명타를 맞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수출 감소로 인해 경제가 둔화되어 우리나라도 바로 대중국 수출 비중이 감소하게 되었어.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도 중국 제품의 가격이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지게 되니 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수출하는 중국 입장에서도 매출이 감소하니 더 이상 생산이나 공급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중간재로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석유화학 제품 등을 대규모로 수출하는데 중국 기업의 위축으로 인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지. 그리고 이러한 중국 기업의 위축은 결국 자국 내수의 위축으로 연결되어 중국이 수입하는 모든 국가들은 침체를 겪게 되지. 실질적으로도 수출액이 2018년 관세 복과 시작 이후 2019년 감소하게 되었고 중국의 총 수입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게 되었어.
결국 중국이 미국 외에도 다른 나라에 더 많은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지속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지. 그리고 이렇게 세금이 많아지는 나라에서는 생산할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중국에 두고 있었는데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중국에서 제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공장을 동남아 등으로 이전하는 비용 부담을 겪게 되었지. 이게 예를 들어서 10달러에 만들던 것이 15달러로 만들게 된다면 5달러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생산하는 양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면 갑작스러운 비용 증가는 기업 입장에서 유동성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야. 실제로 중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파는 게 훨씬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으니까 말이야. 그렇다고 바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것이, 공장 하나 짓는데 들이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들어가는 문제 해결까지 생각하면 가뜩이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새로운 공장 하나 짓는 일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거야.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수도 없고 말이지. 더군다나 이렇게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은 더욱 가성비 좋은 것들을 찾게 되니까 한시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중국 이외에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 때문에 여러 한국 기업들이 난처해하는 상황이야. 실제로 삼성과 LG는 가전제품을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대응책은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는 이들로서도 상당히 걸리적거리는 요소가 되겠지.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들 속에서도 뚫어나갈 길은 있는데, 바로 미국이 탈중국화를 하고 이 변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비워진 중국 자리를 비집고 들어간다면 어떨까? 물론 정말 값싼 중국의 제품이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겠지만 품질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려되는 것들이 많잖아.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 중국의 제품 대신 가격과 품질이 절충된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된다면 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특히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제품들이 훨씬 더 신뢰가 가고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중국이 주춤하고 있을 때 이 기회를 잘 살린다면 안 좋은 경제 상황에서도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가격적으로도 좋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겠지. 결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좋은 거 싸게 사는 것이 언제나 제일 합리적이라고 누구나 판단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지 기대반 불안반으로 지켜봐도 될 것 같아. 또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통해 이러한 패권 경쟁이 있을 때 영향을 적게 받게 되어 분명 우리나라 기업들도 갑작스러운 비용 증가나 매출 하락 등의 영향을 받지 않겠지. 이러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어 전략적으로 자율성을 확보한다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산업을 발굴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도 새로운 매출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물론 현재 베트남과 같이 아세안 국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발하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지금까지 앞으로 불어닥칠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어. 물론 이보다 더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더 다양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좋지 않은 경제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워낙 변화가 많은 트럼프의 정책에 잘 대응하고 더 앞서가는 판단을 하여 최대한 휘둘리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해. 트럼프의 미중 관세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할게.